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 성전 회장이 살아생전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 육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현 전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성완종 블랙홀,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최기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련된 인사들이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소식들 좀 정리를 해서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세월호 일주기를 지금 맞고 있지요. 오늘이 딱 그 16일 1년이 되고 있는데 자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될 요즘에 이런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경남기업과 관련 업체를 비롯한 1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주목되는 것은 이 가운데 11곳이 11명의 성완종 회장의 측근의 자택이라는 점입니다. 이 마당발로 알려진 성전 회장의 11명 측근으로 이렇게 추려졌다면 상당히 좀 많이 추려졌다는 얘기가 되고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분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들 11명은 성전 회장 등 주변 인물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전 회장이 2011년 한나라당이죠. 지금 새누리당이죠. 당대표 경선 당시에 후보로 출마했던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돈 배달 역할을 한 윤모 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완구 국무총리가 2013년 4월 부여 청량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에 선거사무소에 성전 회장과 함께 찾아가서 현금 3천만 원을 두고 온 것으로 알려진 운전기사 이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전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건넬 때 이를 총괄한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 역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 당시에 성전 회장의 횡령 자금 중 32억 원을 정계 인사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내용이 담긴 USB를 역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물과 관련자들의 진술, 또 성전 회장의 메모지, 또 육성 파일 등을 토대로 계속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도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모도 있고 녹취록도 발견이 되면서 좀 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 녹취록에 요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공개가 됐죠. 당초에는 오늘 공개되기로 했었는데 좀 더 일찍 예정보다 빠르게 공개된 이유와 여기에 포함된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은 어제 전격적으로 성전 회장의 녹음이 담긴 파일을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바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조간 일자에 이 모든 내용을 공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밤 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JTBC가 단독 보도라는 형식으로 해서 먼저 보도를 하게 된 상황에서 이와 이렇게 관련된 된 자료도 건데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통화 전체 분량은 48분 14초, 200자 원고지 84장의 분량입니다. 이번 통화 내용 공개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성완종 회장이 숨기기 직전까지 간직했던 메모지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인데 이름만 올려있고 금액이라든지 아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했었는데 전문을 공개한 결과 아무 내용도 없었습니다. 유 시장은 언급 자체가 안 됐고 이 실장 역시 이름이 나왔지만 금품 수수 얘기는 없었습니다. 서 시장 역시 이 총리가 재보선 출마를 했을 당시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았기 때문에 성전 회장이 이 총리를 위해서 공천을 좀 거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금품 얘기는 역시 없었습니다. 다만 성전 회장 자신이 왜 이런 얘기를 언론사에게 털어놨는가에 대한 내용은 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토사구팽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자신은 자밀련 출신이긴 하지만 한나라당과 합당을 주도했고 누구보다도 한나라당을 사랑했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그 측근인 자신이 견제를 당했다. 그 배후에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있다. 이러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성전 회장은 그러면서 이 총리에 대해 강한 원망과 억울함을 쏟아놨습니다. 사정의 대상이 사정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사람들을 나쁘게 이용을 하고 있다. 또 이용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다. 이런 좀 원색적인 비판도 좀 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검찰에게 녹음 파일을 건넬 당시에 그 민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도와주겠다고 자청을 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때 이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녹음 파일이 빠져나간 것으로 경향신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JTBC가 받았고 그 정보를 사전에 경향신문이 입수를 해서 방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했고 그대로 방영이 됐죠.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공개가 모두가 됐습니다. 네, 우선은 그동안에는 이 첫 번째 수사의 초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쪽에 맞춰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니까 상당한 부분이 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원망에 쏠려 있으면서 이쪽으로 다시금 오늘은 포커스가 좀 맞춰졌었죠. 이 성전 회장은 왜 이렇게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원망을 내놨을까요? 일단은 두 사람의 그 출신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또 그 얘기가 좀 되고요. 우선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성전 회장 자신이 자기가 그만큼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 총장은 충북 음성 출신이고 또 성전 회장은 충남 서산입니다. 같은 충청도 출신이긴 하지만 반 총장과 성전 회장의 직접적인 관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반 총장의 동생이 성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전 회장이 그 충청 포럼이라는 조직을 조직할 때 창립 멤버였고 또 경남 기업 고문으로도 반 총장의 동생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적어도 성전 회장은 이런 인연 때문에 반 총장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총리도 충남 출신이죠.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서 경찰을 거쳐서 충남지방경찰청장, 충남지사를 역임을 했고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는 차기 대선 후보로도 또 거론이 되고 있지요. 이런 차에 반기문 총장이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반 총장과 친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면서 성전 회장은 이 총장이 자신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완국 총리가 사건의 이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해서 속보를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나올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게 받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완국 국무총리. 지금 영양음료 광고 섭외 대상 1위죠. 네, 지금 패러디도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총리 성완종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같이 의정 활동을 했을 뿐 전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과거에 성전 회장과 자신이 가까이 있는 사진이 여러 장 나왔고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다 사진 여러 장 나온 이후에는 단독으로 만난 적은 없다라는 그런 애매한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정부 질문 등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은 없었느냐 이런 질문이 또 계속되자 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 있었다. 몇 차례 있었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합니다. 말을 계속 바꾸는 거죠. 이 가장 문제가 된 돈을 받으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말도 이 계속 회자가 되자 나중에는 의제 표현이었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 대정부 질문 당시에 2012년 대선 지원 유세를 나왔느냐는 또 그 사실이 또 문제가 상당히 됐었죠. 이런 질문이 많이 이어졌는데 당시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암 환자가 무슨 선거 운동이냐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선거 유세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결국은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이쯤 해두고요. 어쨌든 이런 태도 때문에 본인의 신뢰성 실추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도 여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말을 하면 할수록 의혹이 더 쌓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예, 우선 성완종 리스트와 육성 파일에 돈을 받은 것으로 나온 인물들은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입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캠프 때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 돈을 또 직접 건네받았다는 성전 회장이 또 육성 진술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챙기고 있는 만큼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꼭 관련자들이 검찰에 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했는데 출국하기 전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이완구 총리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특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어떤 지시도 밝혀지지는 않았네요. 앞으로 나오는 후속 기사도 발빠르게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